안녕하십니까. 저를 소개하면서 인사행정을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완전히 날방송입니다. 저는 한평생 지방세 분야에서 한 30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이 강의 주제하고 달리 지방세가 고민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전화하시면 아마 비슷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이 워라밸이라는 이 용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저 같은 구세대는 좀 듣지도 못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나이가 한 얼마 정도 돼 보입니까? 제가 우리 그 한국 나이로 지금 70인데 퇴직을 해서 살아보니까 여러 가지 제가 살아온 그런 과정이나 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러한 문제들이 좀 이러한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워라밸이라는 용어를 뜯어보면은 워크와 라이프와 밸런스, 일과 삶, 일과 인생, 노동과 삶,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을 알아야 균형을 맞추겠는데,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너무 바빠서 생각하실 기회가 없으시겠죠. 저도 은퇴하기 전까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삶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는 게 이제 보통 사는 거가 있다. 그 다음에 웰빙이라고 잘 사는 게 있다. 못 사는 거 일빙이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사는 건 뭐냐? 이건 먹고 사는 거죠. 그냥 안 죽고 생존. 이 생존이라는 문제는 식물도 생존을 하는 것이고 다른 동물도 생존하는 것이고 사람도 생존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죠. 그런데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애쓰시는데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애쓰는 거 아니죠. 성공을 하겠다. 출세를 하겠다. 왜 성공하고 왜 출세를 해야 되느냐. 내 지금 삶을 한 계단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죠. 업그레이드 하기 싫고 생존만 한다면 일할 필요가 조금만 해도 된다.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일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누가 강제로 하라는 거 아니고 나의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삶이라는 것 속에는 먹는 문제, 자는 문제, 일하는 문제, 노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삶이라는 게 형성되죠. 그러면 일은 삶이 아니냐? 그 이제 사람들은 보통 일을 삶이 아니고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노동하기 싫죠? 그런데 이 일을 내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프를 치는데 골프를 하나의 취미로 내 삶으로 치면 골프 치고 와서 일했다 안 하죠. 근데 프로 선수가 골프 치는 거 일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노동했다. 피곤한 거 하기 싫은 거죠. 하기 싫은 걸 했을 때 노동이란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다. 직장에서 하루에 12시간 일했다. 근데 그것을 하고 싶어서 했다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인생의 어떤 목표, 왜 사느냐? 일하려고 사느냐? 먹으려고 사느냐? 잘라고 사느냐? 놀라고 사느냐? 아니죠. 인생 궁극의 목표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행복. 나는 행복을 추구한다. 난 행복해져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지금 고생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직장 다닌다고 성공하는 건 아니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보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촌에서 태어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하다 보니까 공무원 9급으로 들어가서 고위공무원을 하고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성공이라고 한다면 성공의 키워드, 키포인트가 뭘까? 왜 성공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빽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집중이다. 내가 맡은 일에 집중해서 내가 맡은 일에 극복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을 집중해서 극복하면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등산가가 산을 가다가 한 8분 능선, 9분 능선에 가면 소위 말해서 깔딱고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그냥 내려가고 싶어요. 힘이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 깔딱고개를 넘어서 정상에 올라가야 성공이 되는 거죠. 그 올라가기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갔을 때와 90% 능선에 갔을 때 차이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자기 주어진 일을 극복을 못하고 도태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웰빙을 하려면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 그 고비를 넘기기가 무지하게 어렵더라. 그래서 이제 정상에 올라갔을 때하고 구부능선하고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을 올라가다가 정상을 올라가지 못하면 뒤를 돌아보면 자기가 올라온 한쪽 면밖에 안 보입니다. 근데 정상에 올라가면 저쪽 너머도 보이고 동서남북이 다 보인다. 그럼 볼 수 있는 폭이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분야에 그것이 에베레스트 산이든지 뒷동산이든지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는 사람과 꼭대기로 올라가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다. 그것은 자기 맡은 일에 집중을 하고 극복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워라벨이라는 문제에서 일을 몇 시간 할 거냐, 몇 시간 하고 몇 시간 노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일을 내가 즐기면서 내가 그 일을 기어이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결국은 워라벨의 어떤 조화라고 저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워라벨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그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처럼 인생 전반부 저처럼 이제 은퇴한 사람은 이제 후반부 인생 2기를 살고 있는데 인생 전반부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그죠? 성공.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그 분야에서 탑이 돼야 되는 거죠. 극복을 해서. 그러한 노력이 있을 때 필요한 것인데 일이라는 이 역사를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보면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식물도 일을 합니다. 그죠? 탄소 동화작용이라고 통해서 생존을 하죠. 다른 동물들도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일을 합니다. 사람도 생존 수준에서는 그 정도의 일을 하는데 자기가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노동에 대한 잉여 가치를 남겨서 그것을 쌓아 모은다. 그래서 내 삶을 업그레이드 한다. 이러한 과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동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19세기에서 20세기의 인간이 우리 인류가 보통 18시간 노동을 했다고 그래요. 18시간.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잉여가 있는 게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다가 소위 말해서 메이데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1900
그 48년 뭐 1928년에서부터 1919년 사이에 이제 메이데이가 만든 그게 주 이제 8시간을 주창하면서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메이데이를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주 몇 시간 합니까? 하루 8시간 7일 하면은 한 50시간 넘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법으로 한 40시간 정도 하죠. 그러면 결국은 일의 양이 그 옛날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 스스로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결국은 이 행복이라는 걸로 이렇게 되돌아오는데 그 괴테라는 분은 기쁘게 일하고 해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행복이라는 문제는 인생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에 대한 성과를 얻었을 때 행복하다 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는 이야기고 내 인생이 인생 궁극의 목표가 행복인데 행복해지는 그 문제는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이야기하는 이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뭔가 행복 안 한 것 같죠? 인생 전반부를 사시는 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행복의 개념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처음에는 여행을 바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행이라는 것은 자기 노력의 대가보다도 더 큰 우연의 어떤 행복이 주어지는 걸 여행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평생에 한두 번,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그 여행을 바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거죠. 한평생 여행 몇 번 돌아오면은 그 다음에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노력을 하는 거죠. 내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 노력을 해서 얻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입학을 했다든지, 뭐 출산을 했다든지, 결혼을 했다든지, 뭐 취직을 했다든지, 승진을 했다든지, 이러한 어떤 성과가 왔을 때 우리는 행복감을 맛봅니다. 그런데 행복해지지는 않아요. 그죠? 그냥 그 행복감은 잠시 왔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것을 저해하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우리 심보예요, 심보. 마음속에 잔뜩 들어있는 욕심, 욕망. 그것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더 큰 욕망 때문에 그 행복감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계시는 이런 그 인생에서는 행복감을 맛보는 순간들은 있었는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닌 거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행복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냐? 행복할 자격과 행복할 그런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행복할 여건이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아직 욕심이 너무 커서 그것을 못 느끼는 거다. 그래서 저처럼 은퇴를 맞고 이렇게 보니까 뭔가 행복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행복하지 못할까? 그것이 이 행복을 찾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가고 심지어 자살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은퇴가 집에 앉아 있어 보니까. 그런데 그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해보니까 아하, 결국은 행복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승진이나 무슨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게 아니더라.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 상태다. 내가 지금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흐뭇하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다, 행복은. 어떤 그러한 여건이나 그게 아니고. 그러면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지금 행복해지면 되는 거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려면 내 마음이 지금 행복한 모드로 가 있느냐 아니면 행복하지 못한 상태로 가 있느냐를 하루에 수십 번 점검하고 내가 행복 모드로 내 마음 상태를 옮겨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그냥 간단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뭐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자기 마음 상태를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갖춰 나가야 된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우연한 행복이나 성공으로 얻는 행복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 행복을 일상화해야 된다. 내가 지금 아침에 눈 떴을 때 행복하다. 아침밥 먹을 때 행복하다. 내가 여기서 이 시간에 강의를 들으니 행복하다. 집에 와이프가 있으니 행복하다. 애들이 있으니 행복하다. 내 직장이 있으니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 여자 아니면은 저 남자 아니면은 내 평생에 불행할 거다. 이래가지고 온 집안 사람들한테 때를 써서 결혼해놓고 그 다음날부터 원수덩어리. 애 낳아놓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이놈 커가면서 말 안 듣는다고 원수덩어리. 직장 없을 때 취직하면은 그렇게 좋겠다 해놓고 직장 들어와서 직장이 원수덩어리. 그렇게 해서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다 감사한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행복한 것을 느낄 때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다. 워라밸이라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과 내 삶의 어떤 조화. 그것은 어떤 물리적으로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강도의 문제가 내 마음의 문제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화하느냐의 문제다. 이러한 문제들을 저는 이제 이 은퇴를 해서 지금 한 10년 정도 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나왔어요.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 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째, 행복을 과거나 미래에 걸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걸어라. 왜? 내 인생은 이 순간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거지 과거나 미래가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한 순간, 행복한 상태로 이것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지. 행복 궤도를 달려야지. 여기서 행복 궤도에서 추락하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왜 바보같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고 나를 질책해야 돼. 그러면서 내 마음 상태를 지금 행복한 모드로 바로 옮기는 실천을 해야 된다. 둘째, 내가 행복해지는 이 마음 상태, 그 다음에 내가 불행해지는 마음 상태를 놓고 보면 상대가 못마땅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가정생활이죠. 부부간에 허물이 없고 그 다음에 부부간에 금이 없고 부부간에 거리가 없어야 되는데 항상 서로 뭔가가 이 거리가 있어요. 왜? 넘지 못할 선이 있다고 보통. 이걸 넘으면 내가 망가진다. 내가 무너진다. 이런 거 고집을 가지고 항상 뭔가 줄다리기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거 뭐 하려고 그런 거 있어요. 그건 버려라. 그러면서 상대가 못마땅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와이프가 못마땅하고 남편이 못마땅하고 집에 사랑하는 아들이 못마땅하고 아버지가 못마땅하고 조국이 못마땅하고 그 요즘 젊은 분들 헬조선이라면 조국이 못마땅한 거예요. 대통령이 못마땅하고 그럴 때 진짜 그 못마땅한 상대가 못마땅해서 내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아하, 상대가 못마땅한 게 아니고 내 속이 좁아서 그렇구나.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내 좁은 속 때문에 내가 못마땅하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을 열면 되는데 상대방이 고치도록 기다리면 어느 천년에 고칩니까? 안 고쳐져요. 내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고치면은 그 못마땅한 게 없어진다. 근데 그 못마땅한 걸 놔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기분이 나빠요. 그죠? 못마땅한 게 이제 조금 넣어가면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면 화가 나요. 화가 나면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한 발 더 나가면 속이 썩어요. 속이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암이란 말이에요. 암. 예? 속이 썩은 사과 여러분 한번 보셨어요? 못 써요. 속이 썩은 사람 못 써요. 그것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마땅하면서부터 내가 빨리 끊어야 된다. 끊는 것은 아하 내 좁은 소견머리 좁은 심보 때문에 내가 못마땅하구나. 이것을 바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삶을 단순화해야 된다. 집중하고 선택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것은 집중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정신이 분산된단 말이에요. 분산이 조금 더 가면 분열이 된다. 분열. 정신분열증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자기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 이 순간에 집중하면서 행복을 쟁취하고 이 순간에 집중해서 일을 성공하고 그래서 내 삶이 행복한 삶으로 가야 된다. 워라밸이든 행복한 인생이든 그렇게 가야 된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